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야외 행사들로 구성된 백제문화제가 오늘 개막한 가운데 주말을 맞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공주 금강둔치 미르섬에선 개막식과 함께 백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져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관람객들에게 모처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령왕릉을 품고 있는 정지산 혼불 채화를 시작으로 올해 67번째를 맞는 백제문화제가 개막됐습니다. 백제의 융성기를 마련한 25대 무령왕과 26대 성왕 등 백제 5대 왕의 덕을 기리는 추모제를 기점으로 다양한 온라인 행사와 오프라인 대면 행사들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67회 백제문화제는 전시와 야간 미디어 아트 이런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백제문화제는 공주 금강둔치와 부여 부소산성 등 공주와 부여 지역에서 야외 행사들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사들이 동시에 열립니다. 개막식장인 공주 금강 미르섬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찾아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며 주말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야외 행사 찾다가 오게 되었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특히나 아들이 이 행사 와서 즐겁게 참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부여에서도 계백장군 등 백제 충신들을 기리는 삼충제를 시작으로 부여 지역의 백제문화제 행사들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면 비대면 행사로 치러진 것과는 달리 올해는 각종 체험 행사들과 특산품 판매전 등 야외 행사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또 백제와 동남아 각 국가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실내 전시 행사들도 이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동남아 교류를 하면서 여러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백제 문화가 많이 번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백제문화제는 민속농악 공연 등 모든 야외 행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고 백제 골든벨과 태학박사 가족 선발 대회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행사들이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또 백제 등불 향연과 별빛 정원, 공산성 미디어 아트 등 야간 시간 빛으로 연출하는 다양한 볼거리도 펼쳐집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대전,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서구 14명에 유성구와 동구 각각 9명 등 모두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 대부분은 가족과 친구, 동료 등과 연관돼 있으며 추석 연휴 시작인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대전에서만 35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천안 13명, 아산 5명 등 모두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 가로림만 인근 해상에서 45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 늦게 지인과 함께 해변에서 불을 밝히며 어패류를 잡는 해루지를 나간 뒤 보이지 않아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태안해경은 박 씨가 갯벌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차올라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범 50년을 앞둔 대덕특구가 탄탄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을 이끌 기술 창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소 기업 설립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가 휘저어놓은 지역의 산업 생태계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과 자금 지원을 받아 지난 2015년 설립된 대덕의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1년 만에 매출을 10배 넘게 끌어올리며 신속 분자 진단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성장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연구소 기업 가운데 4번째로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진단 키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분자인단 최초로 분자인단 CMO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호 기업 탄생 이후
연구 성과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연구소 기업은 지난달 말 현재 1220개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91개가 대전에서 성업 중으로 대덕 특구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며 기술 창업 생태계를 주도해 온 데 따른 결과입니다. 출연 연구원들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3년 안에 기업 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을 길러낸다는 야심찬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발전 시기에 성공적인 기술 공급자로서 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창업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기술 창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덕 특구 창업 기업들의 폭풍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가라앉은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는데도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내 주상복합 용지 1필지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7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40필지 등 50필지를 다음 달 중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2생활권 주상복합 용지는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302가구로 계획됐고 6의 3생활권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스카이빌리지는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총 239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주상복합과 블록형 단독 상업 근생 용지는 경쟁 입찰로, 산업 용지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LH 청약센터에 공고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전세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년간 대전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13.57% 상승했으며 서구 지역이 16.9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유성구 14.6%, 중구 13.33%, 동구 7.9%, 대덕구 6.75% 순으로 인상됐습니다. 대전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17.89%에 비하면 낮지만 부산, 대구, 인천 등 6개 광역시 평균인 12.09%보다 인상폭이 큰 데다 부산, 대구보다도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 주요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가 하루에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는 2,048건으로 연평균 450건가량 발생했는데 사망자의 허위 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사고가 1,90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감증명서에는 인감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지만 발급에 대한 규제가 부실하다며 휴대전화를 통한 전자인증 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이 전체 출하 물량의 8%에 그쳐 일본산 위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수산물 이력제 갈치와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 6,099톤의 물량이 이력 표시됐는데 이는 전체 수산물 출하 물량인 79,159톤의 8%에 그쳤습니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일본 수산물은 연간 3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고 원산물 허위 표시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산물 이력제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지역 전체 학교 2,338개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모든 학교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이 완성됩니다.